710 단굴절 나오니까 인조일을 적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1.710에는 스피넬이라는 단굴절 스톤이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단결하시고, 우리가 보석 내포물을 관찰하실 때 항상 밑에 걸 캐시잖아요. 그리고 암시아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암시아 밑에서 올라오는데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나 막아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내포물 관찰하실 때는 암시아 조명이 좋으나 그 위에 그 형광등 같은 두상 조명이 있거든요. 위아래 암시아와 두상 조명을 동시에 켜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내포물 보실 때는 암시아를 하시면 되는데 두상 조명을 켜서 관찰해야 되는 스톤이 있습니다. 특수효과 있는 스톤들. 진주, 오팔, 그 다음에 투명도가 O에서 STL 해당되는 스톤은 밑에서 아무리 비트를 올려봐야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상 조명으로, 그 스톤은 두상 조명으로 관찰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리엔트 효과 나는 진주와 노조 진주 관대를 하실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암시아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암시아 조명을 끄고 두상 조명을 켜서 어느 한 부분이든 좋습니다. 30배를 관찰하면 빛 때리는 바로 옆에 관찰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천연 진주는 등고선상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꼭 사람 손 지문 같은 게 이렇게 표면에 있어요. 모조 진주는 표면이 그치 어떻게 귤 껍데기면치로 볼록볼록 이런 게 보여요. 두상 조명으로. 그걸 우리가 요철 표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요철 표면. 그래서 이런 단어들, 진주, 천연 진주 나올 때는 등고선상 줄무늬를 적고 모조 진주를 나올 때는 요철 표면을 외워두시면 가장 좋은 것이,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이 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때까지 쭉 자기네들이 써왔던 단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색하게 등고선상 줄무늬 아니고 손 지문과 같은 아시랭이 같은 선 이렇게 적어 놓으면 감정사가 봤을 때, 채점하는 사람 봤을 때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 내가 담은 말씀.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초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 정밀하게 볼 가능성도 있으니 쭉 써왔던 단어를 적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그 79개 보석 중에서 탄산염 보석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 리오에 CO3가 들어가 있는 스톤이 있어요. 근데 이 탄산염 보석은 대부분 캐보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캐시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스포트법으로 봐야 되는 스톤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스포트법으로 보면 50대 50으로 봤을 때 그게 잘 안 잡혀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곡불절 명렬 자체가, 곡불절율 자체가 1.48에서 6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캐보션 스포트법으로 보면 그 안에 원의 3분의 1 그림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다행스럽게도 이 탄산염 보석은 진주, 산호, 쉘, 말라카이트, 로도크로사이트, 칼사이트인데 다행스럽게도 외형이 딱 보면 진주구나, 산호구나, 말라카이트구나, 로도크로사이트구나 알 수 있는 석탄. 시각적으로. 진주는 여러분들 이미 동그란 상태에서 백색 윤이 왔다 가는 하는 거고, 산호는 적색이에요. 적색. 이 적색 산호를 암시아 조명으로 딱 비추면 줄이 이렇게 쫙, 우리 나이테 줄같이 줄이 은은하게 갑니다. 이걸 우리가 사우나에서 나타나는 이 줄을 이랑 구조라고, 밭이랑 아시죠? 밭이랑, 남해 가면 밭이랑, 이랑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쉘도 이게 이제 조개 껍데기인데 진주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산호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랑 구조라기보다는 쉘은 평행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평행 구조.
여기에도 그냥 줄무늬가 있어요. 줄무늬가. 어떤 거는 진주에서 나타나는 백색 윤같이 이런 또 경보선상 줄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대부분 은은하게 산호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란 구조로 하지만 쉘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평행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산형 보석에 말라카이트라고 있습니다. 녹색 바탕에 흑색 줄무늬가 있어요. 그냥 내가 딱 외관상 보면 녹색 스톤에 흑색 줄무늬가 있어요. 흑색 줄무늬. 그거는 100% 말라카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9개 스톤 중에서 로도프로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도프로사이트는 핑크 스톤인데 레이스상 줄무늬가 있어요. 레이스상 줄무늬. 요렇게 레이스상 줄무늬가 흰색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핑크에 삼겹살 무늬가 있어요. 삼겹살. 흰색. 좀 두껍고 조금 더 얇고 삼겹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핑크색인데 레이스상 줄무늬가 있는 로도프로사이트도 있고 삼겹살 무늬가 있는 로도프로사이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칼사이트가 있는데 79개의 스톤 중에서 칼사이트는 없어요. 그래서 탄산염 보석은 이렇게 외관상 특징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맞출 수는 있지만 굴절률 스포트보로 봐버리면 이걸 찾아내기가 어려우니 이 산호, 진주, 쉘, 말라카이트가 가지고 있는 굴절률을 외우셔요. 차트 보시면 진주 같은 경우는 1.48에서 6.5에 크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1.48S, 1.65S 적고 옆에다가 복굴절 명렬이 심함이라고 같이 적어줘야 돼. 굴절률 그 좁은 칸에 이거를 다 같이 적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79개, 100개 보석 중에서 OTL 스톤, 굴절률 초과.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굴절액은 1.790까지 볼 수 있는 굴절액입니다. 그러면 그 1.790보다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스톤을 굴절률 초과 스톤 OTL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OTL 스톤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형성이 돼요. 알마다이트가 아니죠. 간이 들어가는 스톤은 단물절 스톤입니다. 이거는 갈적색. 로돌라이트가 아니선 자적색입니다. 스페사르타이트가 아니선 오렌지색입니다. 데만토이드 녹색입니다. 유일하게 지르콘이라는 스톤이 있는데 이 지르콘은 복굴절 스톤입니다. 근데 색상이 다양해요. 만일에 이 지르콘의 색이 노란 보라색이라 하면 이 색 OTL 스톤 중에서 색상으로 감별을 하면 되는데 이 지르콘은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얘 먼저 제껴내야 돼요. 어떻게 제껴내야 되냐면 지르콘은 복굴절 보석이기도 하지만 복굴절률 자체가 좀 큰 스톤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포물을 관찰하면 아래 능선을 내가 초점을 정확하게 잡았는데도 간혹가다 선이 2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초점을 정확하게 잡았는데 이게 복굴절률이 좀 심한 스톤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이옵사이드나 페리도트도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줄로 보이는 이 더블링이라는 현상을 먼저 감별해서 이게 없으면 색상으로 보석명을 맞추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79개 보석 중에서는 스페사르타이트가 아니까 데만토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색 계열의 알만다이트가 아니고 갈적색, 로돌라이트, 자적색을 감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블링이 없으면 알만과 로돌을 관찰하시면 되고 색상을 관찰하시면 돼요. 더블링이 있으면 지르콘이라는 단어를 적고 나오십니다. 79개 스톤 중에서 접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합석. 이 접합석은 2중 접합, 더블릿하고 3중 접합, 트리플릿이 있는데 이 더블릿은 패싯 형태의 접합과 캐보션 형태의 접합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패싯 형태의 더블릿은
위와 아래의 중간에 접착을 무색 접착제를 씁니다. 무색 접착제. 그러니까 이 스톤의 색은 위와 아래의 스톤의 색으로 감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옆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 중간이 뻥 비어 투명해 보여요. 삼중은 위와 아래에 무색 스톤을 쓰고 중간에 색을 있는 유색 접착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접착제 색이 녹색이라면 이 전체의 스톤의 색이 녹색으로 보여요. 녹색으로. 자, 그러면 모든 스톤을 내가 측면을 관찰해서 접합했는지를 관찰하는 것보다는 이 내품물이 위와 아래가 다른 스톤을 붙여놨기 때문에 내가 굴절을 보고 뭐 이리 보고 가다가 내품물을 관찰하면 이상하게 스톤이 위에만 뭐가 있고 아래는 뭐 깨끗했고 느낌 자체가 보통 내품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위에는 깨끗한데 이상하게 아래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측면을 이렇게 딱 놓고 관찰하면 이게 만일에 이중접합석이 더블릿이라면 중간이 뻥 비어 보일 것이다. 79개 스톤 기능사급에는 더블릿은 나오지만 트리플릿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블릿 스톤이 답이 되면 여러분들은 내품물 안에 뭘 적어야 되냐면 접합 흔적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 보석을 맞추는 결정적인 단어 접합 흔적을 적으셔야 돼요. 자, 캐보션 현대는 보통 오팔이 많이 오팔이 내가 오팔을 뭐 어떤 위에서 봤을 때 불규칙한 강간이 있는 플레이오프 컬러가 있는 오팔을 딱 들었는데 밑에 까맣게 뭐 하나 떼어져 있어. 붙인 거잖아요. 이럴 때 더블릿 적고 나오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트리플릿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접합했네. 더블릿. 내품물 안에는 접합 흔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외선현상 검사, 장파와 당파를 검사를 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뭐 색상을 그냥 적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79개 스톤 중에서 이 스톤을 빼고는 그냥 색상 그대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이 스톤에 걸리면 자외선 검사를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스피넬은 1.720m로 1.715, 1.712에 단굴절 하는 스톤입니다. 근데 합성 스피넬은 1.720 이상입니다. 1.722, 1.725 요렇게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은 굴절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재수 없게 1.720에 걸리는 스피넬을 받았다. 내포물도 아무것도 없다. 내포물이 액상액막이라도 있으면 그냥 스피넬 접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스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자외선 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합성 스피넬은 반드시 단파에 백층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720에 딱 걸리면서 내포물이 아무것도 없는 스톤이라면 이것을 스피넬로 적을까 합성 스피넬로 적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외선광 검사를 통해서 단파 때 백층색을 띠는지 안 띠는지에 따라서 이게 스피넬과 합성 스피넬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성 스피넬은 79개 스톤이 없는 걸로 지금 제가 그리고 루비하고 사파이어를 감별할 때 자외선 분광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사파이어는 춘색인데 루비는 적색인데 제가 색역이 아닌 이상에 이걸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적색 스톤을 루비라 하고 적색 스톤 이외의 스톤을 다 사파이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파이어는 흑색도 있고 무색도 있고 오렌지도 있습니다. 이 스톤이 작은 오렌지 스톤이 걸리면 루비와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크런덤이잖아요. 760에서 775 사이에 복붙을 하고 비중이 4.0 나오고 내포물이 있다면 이 작은 색을 가지고 이 작은 스톤이
내가 이거 적색으로 볼 거냐 오렌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답이 루비 아니면 사파이어로 바뀝니다. 그럴 때 루비는 반드시 장파 때 단파보다 밝은 적색을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사파이어와 루비를, 오렌지 사파이어와 루비를 판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비와 가닛을 감별할 때 알만다이트와 적색 계열만, 적색 계열 알만다 로드를 감별할 때 자외선 인간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루비는 복골절하는 습돈이고 가닛은 단골절하는 습돈인데 제가 그런 거 금방 감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만일에 캐보션으로 나왔으면 루비는 1.76에서 775니까 1.76S로 잡힐 것이고, 알만하고 로드는 1.760에서 OTL까지 단골절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76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즉 같은 적색 계열인데, 같은 적색 계열인데 이것을 내가 루비로 볼 수 있냐 가닛으로 볼 수 있냐, 그런 어떤 사항이 부딪히면 자외선 인간 검사를 통해서 루비는 반드시 단파보다 장파 때 밝은 적색을 띠고 가닛은 그런 경향이 없어요. 장파 단파 똑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인간 검사는 뭐든 이거 외의 습도는 바로 그냥 색상을 적으시면 되고, 이 세 개에 혹시 걸리면 자세히 관찰해서 자외선 검사에서 하십니다. 자, 인조유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70에서 1.700 사이에 어느 부분 단골절 합니다. 근데 인조유리가 흉내를 많이 내요. 투명도가 TP에서 ASTP에서 또는 1.470에서 1.7 어디든 단골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석을 1.585가 단골절 나오는데 그 차트를 아무리 봐도 보석을 못 찾겠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아무거나 적고 놓는 분이 많아요. 인조유리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인조유리는 캐치아이나 스타 효과를 흉내냅니다. 이 인조유리가 캐치아이나 스타 효과를 흉내낼 때는 위에서 보면 그냥 침상이 막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5개 습돈을 받았을 때 특수 효과가 걸릴 확률이 참 한 개 아니면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보험 쪽으로 보험 든다. 이게 내가 확실하게 캐치아이, 뭐 아카마린이나 캐치아이, 다이옥사이드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측면을 한번 관찰해보자. 혹시 모르니. 그래서 측면을 딱 관찰하면 벌칙 구조가 라인같이, 어떻게 보면 도마뱀 껍질같이 징그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빙 둘러보면 어느 한 부분에 있어. 그러면 이거는 100% 인조유리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부터 막 답이 막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강성 검사도 막 바뀌어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인조유리는 칼세도니 중에서 가장 비싼 크리소프레이즈, 청포도색인 크리소프레이즈를 흉내내는데, 이 크리소프레이즈를 인조유리가 흉내낼 때는 반드시 기포가 관찰됩니다. 칼세도니는 쿼츠 옆에 있는 석영의 같은 종에 있는 칼세도니는 잠정질 보석입니다. AGG 잠정질. 근데 쿼츠는 결정질 보석이에요. 이 두 개는 아버지와 삼촌의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같은 SiO2의 석영인데, 그러면 크리소프레이즈는 서울에서 자랐고 쿼츠는 대구에서 자랐다. 그럼 어떻게? 크리소프레이즈가 자라나는 환경은 아주 희비경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막 모여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무색 내포물이나 무색 결정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조밀하기 때문에. 근데 쿼츠는 풍선 불듯이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무색 내포물, 무색 결정체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침상도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칼세도니에 보면 전체가 뿌예. 근데 인조유리가 크리소프레이즈를 흉내낼 때는 반드시 뿌연 상태에서 동그란 기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100% 인조유리다. 인조유리가 염색녹색 칼세도니도 흉내냅니다. 염색녹색 칼세도니는 인조유리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첼시 칼라 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도구 중에서 첼시 칼라 필터라고 있는데, 이 첼시 칼라 필터를
펜라이트를 딱 대고 스톤을 딱 대고 그냥 봤을 때 녹색인 스톤이 첼시 칼라 필터를 딱 대면 적색으로 변합니다. 이 스톤이. 그러면 염색, 녹색, 칼세도니아. 근데 인조유리가 염색, 녹색, 칼세도니를 흉내낸 스톤은 인조유리는 첼시 칼라 필터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녹색. 그냥 녹색. 인조유리가 쓴 스톤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올드 스톤이라고. 근데 우리가 천연에 가지고 있는 쓴 스톤은 약간 반짝반짝 그릴랑 말랑해. 근데 인조유리가 쓴 스톤을 흉내낸 골드 스톤은 안에 꿀이 박편을 놨기 때문에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이거 너무 화려하죠. 표가 나요. 그 다음에 인조유리가 승리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 스톤인데 V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승리슬도 다른 인조유리가 됩니다. 자, 인조유리가 있다면 1.510대 천연유리가 있어요. 천연유리. 근데 지금 이 천연유리에 몰다바이트가 안 나오거든요. 몰다바이트가 없어. 그러면 아주 쉽게 흑색 바탕에 설화산 반점, 흰꽃, 까만 스톤인데 하얗게 흰꽃이 피어있는 옵시디언만 나오니까 관찰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1.620과 640에 복불절하는 스톤이 3개가 있습니다. 안달루사이트와 투몰린과 토파즈가 있습니다. 안달루사이트는 외관상 보면 녹갈색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와 얘의 차이는 이 안달루사이트와 투몰린의 비중이 3.2고 토파즈는 3.5예요. 그러면 비중으로 이 두 개와 얘 하나를 감별을 하고 나서 3.15가 나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안달루사이트는 외관상의 녹갈색이니까 투몰린과 감별해서 안달루사이트인지 투몰린인지를 감별하시면 됩니다. 자, 1.520대에 있는 스펜틴하고 1.5354대에 있는 밀크커츠와 로즈커츠, 이 칼세도니에 있는 종하고 감별하기가 어떨 때는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커츠, 칼세도니에 해당되는 잠정지, 밀크커츠, 로즈커츠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칼세도니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얘는 잠정질이에요. 잠정질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무슨 색 내포물, 흑색 결정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스펜틴은 결정질 보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내포물이 몇 개 들어가 있다. 그럴 때 스펜틴하고 밀크커츠와 로즈커츠를 감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520대에 있는 스펜틴이 우리가 굴절 스포트로 잡으면 1.53도 잡히고 1.54도 잡을 수 있어요. 잘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스펜틴하고 밀크커츠와 로즈커츠, 만일에 백색 스펜틴이나 핑크색의 스펜틴이 나오면 이 로즈커츠와 밀크커츠를 감별하실 때 반드시 내포물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별을 하시면 됩니다. 108보석이나 79개 보석을 공부하다 보면 녹색 스톤을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540에 550 똑굴자라는 스톤은 커츠, 칼세도니밖에 없어요. 먼저 염색 녹색 커츠. 염색 녹색 커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염색 녹색 커츠는 백수정이 있죠. 색이 없는 백수정을 열을 가한 다음에 녹색 염색통에 갑자기 딱 내면 짜글짜글 깨지겠죠. 그 깨진 틈으로 색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보면 이건 뭐야, 실핏줄 같은 게 쫙 연결돼요. 이게 색소 침투 흔적입니다. 염색 녹색 칼세도니는 첼시 칼라 필터로 반응을, 즉색 반응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 염색 녹색 칼세도니는 칼세도니 중에 아게이트가 있어요. 아게이트, 줄무늬가 있는 아게이트를
녹색으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녹색을 내뿜을 관찰하듯이 관찰하면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 크리소프레이즈, 칼세도니 중에서 유일하게 청포도색. 네. 그 다음에 아마존아이트는 청색인 스톤에 백색 조선이 있어요. 여기서 백색 조선은 여러분들 한우고기 보면 마블링 있죠. 흰색 마블링. 요런 게 청색 스톤인데 흰색이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콜라. 청색에 녹색 반점이 있는 크리스콜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블루드스톤. 녹색에 적색 혈 같은 게 여기 있다. 적색 반점 같은 게 있습니다. 블루드스톤. 그 다음에 이제 오벤추린 커처. 우리가 녹색 스톤인데 알로에 음료수 먹으면 안에 납작한 거 녹색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관찰됩니다. 녹색. 근데 첼시 컬러 필 때 적색을 반응을 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굉장히 약해. 염색녹색 칼세돈이는 확실한데 얘는 약해. 그러니까 녹색 음으로 오벤추린 커처를 관찰해내시면 됩니다. 제가 108보석이나 79개 보석을 맞출 때 요게 가장 어렵지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석명을 맞추는 연습을 해야 감점 없이 기능사에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 보석명 맞추는 거 없이 하면 나중에 스포트나 이런 거 걸리면 보석명을 알아야 현관 가는 검사를 적어야 될 것도 많고 보석명을 알아야 내포물을 적어야 될 것도 그에 맞춰 적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사 말고 기사 것도 친다고 생각하고 보석명 맞추는 것까지 다 진행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것 중에서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많이 보는 게 장땡입니다. 이제부터